예, 미디어 워치 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이 보수, 저는 보수 흔히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데, 그냥 대충 좀 편하게 범보수 진영이라 그럴게요. 범보수 진영에서 그냥 입에 거의 보수 분열은 죽는다, 뭉치면 산다, 거의 입에 달고 다니는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따져 보시죠. 정말 분열 때문에 보수가 지금 망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지난 총선 얘기부터 할게요. 지난 총선 때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아니라 횃불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122석이라는 의석수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큰 참패를 당했는데 그게 보수 분열 때문에 참패당했나요? 오히려 문재인 세력과 저는 안철수는 세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는 취급도 안 해요. 박지원 세력이 분열을 했죠. 그러면 야권에서요, 범친노 좌익 이 문재인 세력과 호남의 박지원 등등 세력이 분열을 했으면요, 야권은 완전 참패했어야 되죠. 이 작은 분열이 아닙니다. 거의 절반이 분열된 거예요. 근데 왜 반대로 그 당시 야권이 그렇게 통 크게 분열됐는데 새누리당이 참패를 합니까? 지금 이거를 빼놓고 이 사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이 보수 분열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김무성 세력과 갈라서지 않으면 이거 총선 참패다. 일찌감치 갈라섰어야 됐고 마지막에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참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보수가 분열이 안 돼서 참패된 겁니다. 그때 한번 과정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바로 그 보수 분열 어쩌고저쩌고 그거 안 해보려다가 죽음의 길로 들어간 건데, 공천심사위원회에 이한구라는 사람을 집어넣고 김무성 패하고 이른바 이한구 범친박 패하고 완전히 공천심사에서 사투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른바 여권이든 야권이든 선거에 승리를 하는 경우는 물갈이로 승리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물갈이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갈이 해봐야 더 한심한 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국회가 이 횟수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엉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선한 젊은 피 저런 거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서의 이 선거라는 것은 이 김무성 패와 친박 패가 이게 완전히 그냥 이 기득권에 그냥 극을 달리는 세력이 부딪혀가지고 파열이 났어야 되는데 파열이 나지 않고 나눠먹기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된 게 없었던 선거가 된 거죠. 이 라인업 자체가. 그러면서 나눠먹기 하는 과정에서 상징적인 인물도 몇 명을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유승민을 찍어놓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찍어놓고 그 당시 친박들 하는 짓을 보십시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결정권자는 이한구였으니까 전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 유승민을 그걸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질질 시간 끌어서 마지막에 이 후보 등록일까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유승민 스스로 나가라. 유승민 날 잘라줘라. 난 내 발로 안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당의 중진이든 누구든 하나 안 나서가지고 그냥 유승민 질질질 시간 끌다가 그때 저는 유승민 일찌감치, 저는 유승민이 무슨 박 대통령을 배신하니면 그 전부터 무슨 이상한 포퓰리즘 경제관 들고 나올 때부터 저는 이 사람 이거 완전 기회주의자라고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제에 대한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경제민주화법이니 뭐니 그거 엉망진창인 법입니다. 그거 세금 가지고 이익 집단한테 나눠주는 그런 로비스트법이랑 비슷한 건데, 그런 수준의 사람이 무슨 개혁 보수, 저는 그때부터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한테 뒤에서 칼이 꽂고 전에. 그런 저조차도 유승민한테 하는 행태가 하도 한심한 겁니다. 이 당시 친박 지도부가. 그때 일단 다 돌아섰어요. 그 하는 짓 보고. 무슨 저런 정당이 다 있냐. 당에서 예를 들면 급때는 그 당시 나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사무총장 정도가 유승민 만나러 가서 당신은 우리 지금 당하고 노선이 안 맞는다. 깔끔하게
나가서 당신 길을 가라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내보내주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게 아니면은 경선을 붙여가지고 제대로 승부해서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컷오프 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질질 끌어는 최악의 방법을 쓴 최악의 방법을. 왜 그랬겠어요? 그거?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싫으니까 에이 지가 나가겠지 이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무성이 또 이 반격 타이밍을 봤죠. 갑자기 밀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제 유승민 뭐 살려주지 않으면 이재호 등등 살려주지 않으면은 도장 안 찍겠다 해가지고 도장을 들고 부산 해운대로 도망을 갔죠. 자, 이때 기회 있었어요. 이때 당대표란 자가 도장을 안 찍고 도망을 쳤으면요, 그 유승민 지역구 보고 다 포기하고 김무성 제명하고, 이거는 우리 정말 마지막 대통령 남은 2년 임기 한번 승부 걸겠다. 근데 도저히 이 김무성 유승민과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국민에게 무릎 꿇고 제명하고 승부 걸었어야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근데? 또 친박의 원유철이 뒤따라가가지고 이 부산 해운대까지 따라가서 도장 내놓으세요. 거기서 소주 한잔 하고 뭘 잘났다고 둘이서 기자들 불러놓고 소주 한잔 하고 다음날 올라와서 또 나눠먹기를 했어요. 그 당시 마지막까지 나눠먹기 한 겁니다. 김무성 패하고 친박 패하고. 저런 정당, 그 마지막에 또 하나 기회 있었습니다. 기회 또 있었어요. 기회가 꽤 많았어요. 왜 기회가 많았냐? 야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웬만한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김무성 좋다. 너 부산 지역구만 있어. 너 올라오지 마 절대. 너 선대위원장 하지 마. 김무성 얼굴이 보이면 안 됐었던 겁니다. 그 당시 선거에서. 근데 김무성이 또 선대위원장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 다니면서 후보들 얻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친박의 행태도 열받고 김무성의 행태도 열받은 유권자 입장에서 일단 김무성이 얼굴에 보여요. 왜 찍으러 갑니까? 이거 찍으러 가면은 김무성이 또 대권주자 가는 거 아니냐? 투표층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 야당은 오히려요, 분열되니까 좌파 쪽은 좌파대로 살리겠다고 튀어나왔고, 호남파들은 호남파대로 살리겠다 튀어나왔고, 전체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둘 다 승리한 거고, 이쪽은 안 나온 겁니다. 아예 안 나온 거예요. 저 투표 안 했습니다. 투표 안 했어요. 저만 투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나중에 보니까 뭐 투표하는 사람들이 욕하는데, 저런 정당에다가는 투표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저거다 찍어주라고요? 저런 짓을 한 정당에다가. 자, 다시 돌아가면요, 야당이 분열될 때요,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친박 친이대가 아니요, 개혁 친이대예요. 개혁 친이대. 지금 이제 다 드러났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탄핵 들어가면서 언론, 포탈, 검찰 다 엉망진창했던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총선 전에 깃발 들고 소수의 30명이라도 하고, 지금 이제 이 새누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개혁에 깃발 들고 돌파를 들어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총선 때. 자, 어쨌든 못해가지고 122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8명인가 9명은 밖에 있었죠. 뭐 윤상현이나 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 무소속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한 번 분열했어야 되는 거야. 그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진짜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그걸 다시 유승민을 또 끌어들였죠. 그 어떤 꼴 났습니까? 탄핵 가결된 거 아닙니까? 탄핵 가결된 거. 그때 유승민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다시 한번 하자. 그렇게 했었으면요, 탄핵까지 못 갔을 수 있었겠죠. 탄핵까지. 그때 탄핵에서 또 걸리고요. 이게 지금 한두 번 실기가 아닙니다. 탄핵이 갈 때 한 번만 더 승부 걸었어야 됐어요. 마지막에. 뭐였냐? 기명투표. 탄핵을 할 때 기명투표로 승부를 걸어서 이 찬성하는 사람은 나가라. 나가. 찬성하는 사람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은 지금 현재 이 탄핵 쓰레기 바른정당에만 38명 있고, 지금 이 횃불당에 한 30명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명 이상 나갔으면은 저 바른정당이 70석 됐겠죠?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바른정당이 30석이든 70석이든 지지율이 2% 똑같을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횃불당이 아주 초강력한 탄핵 반대 정당이 됐겠죠. 탄핵 반대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랬으면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 한 70명 정도 갔어, 김무성이랑. 쪽수는 줄어들어요, 지금 이 횃불당이. 그럼 지금 한 50석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50석이 탄핵 반대로 똘똘 뭉쳐 있었으면요. 1월부터 2월부터 우리 3월까지 투쟁할 때 그 당에다가 상임위 연결시켜서 PC 조작 진상위원회 만들고 고영태 음모 진상위원회 만들고 한번 50명이 똘똘 뭉쳐서 한번 했었으면은 탄핵 못 막았을까요? 헌재나 이런 부분에서 특검 수사 이런 거. 결국 탄핵 세력과 또 보수 분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뭉쳐있다가 임명진 데려왔다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 총선 때부터 쭉 보십시오. 보수 분열하지 말자 그래서 다 사고가 터진 겁니다. 다 사고 터졌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보수 분열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유승민과 단일화를 하고 홍준표와 우리 당을 단일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수에서 완장 차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우리 당의 후보를 찍을 사람도 그렇고요. 홍준표를 찍을 사람도 그렇고요. 소수의 당에서 얻어먹는 브로콜 제외하고는 돈 받고 찍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나가서 찍는 겁니다. 그 휴일날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찍으러 나갑니까? 놀러가지. 자, 조원진을 찍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횃불당 저거 이번에 심판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압력을 넣어서 조원진하고 뭐 홍준표가 단일화 돼가지고 조원진이 홍준표 지지한다? 조원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홍준표 나가서 찍습니까? 그게 안 돼서 이미 총선 때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때 김무성 쳐버렸어야죠. 김무성 안 쳐버려가지고 김무성 보고 싶은 사람 다 투표하러 안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유승민까지 또 단일화 시켜요? 유승민까지? 그리고 안철수를 밀어줘요? 저는 지금 이 보수 쪽의 완장파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지 않고는 저런 발상을 못해요. 자기들끼리 위해서 해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안철수 찍자 그러면은 이 보수 국민들이 안철수 찍으러 가냔 말이죠.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조갑제나 서경석이나 이런 사람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총선 때 어쨌든 총선에서의 이 김무성이랑 같이 한 거를 용인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 대통령이 결단 안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갈라서는 거를. 그래도 안 찍으러 나갔는데 박 대통령이 용인한 그 어떻게 보면 단일화죠. 김무성 세력과.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보수 완장파리들이 뭘 단일화한자 그럴까요? 사상 최저의 투표율 나옵니다. 사상 최저의 투표율 그러다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보수 분열이 아니에요. 보수층이 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아예 투표장에 안 나오는 사태가 초래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되면요. 제기도 못해요. 제기도. 분열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보수층이 그냥 아예 안 나왔을 때는 그건 누가 다시 이 사람들을 투표장에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요. 남재준 끝까지 가고 홍준표 끝까지 가고 유승민 끝까지 가고 각자 좋아하는 사람 다를 거 아니에요? 다 투표장에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일단 투표장에 끌어내가지고 세를 더 키우는 게 낫지. 여기서 단일화 들어가면 이제 세가 3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가 얘기하는 건데 야 꼴통 보수들 너희 나 지지하지 마. 너희가 지지하면 내 호남표 떨어져. 그 대신에 국민들이 알아서 날 지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욕입니까? 이 보수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 홍준표니 조원진 마찬가지인데 그냥 갑시다. 그냥 가서 알아서 세가 세던지 뭐 세가 세다 그러면 홍준표를 더 찍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애초에 이건 게임이 안 되니까 차라리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 그러면 조원진 찍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미래패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엎을 수가 있어요. 홍준표를. 처음부터 조원진 대통령으로 보고 찍는 건 아닌데 홍준표도 어차피 가망성 없어. 차라리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5%짜리 홍준표를 넘어서면요. 왕창 몰리면은 20, 30%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보수파리들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어설프게 단일화 자꾸 떠들지 말고 누구 지지하는지 확실히 밝혀라. 나는 남재준 지지한다. 나는 홍준표 지지한다. 나는 누구 지지한다.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어설프게 단일화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들 선거운동도 못하게 막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무슨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누굴 지지한다 그러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사탕파리 오늘 보니까 방송 대놓고 홍준표 지지하는데 그게 낫습니다. 그게 나아요. 홍준표 깔끔하게 지지하고 쭉 가.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라도 무슨 또 단일화 위원회 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세게 해서 더 세게 남재준 밀어서 자연스럽게 남재준한테 표를 몰리게 하란 말입니다. 이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가야지.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걸 안 하고 저 당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저쪽은 1위 문재인, 2위 안철수. 이거 지금 뭡니까 여기? 3위도 심상정이에요. 아, 바로 밑에 심상정이 또 있습니다.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좌파가 막강합니까? 흩어져가지고 또 뭉쳐서 또 여기서보다 더 줄어들면요 보수 완전 개멸입니다. 완전 개멸. 그래서 저는 우리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딴 사람 후보 지지하는 거는 비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거기서 이 스탠스 좀 찾으려는 이 브로커들은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보수를 다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